성적 장애가 있는데 너와 만나서 이런 것들을 성적인 장애가 치유된 것 같았다. 이런 식의 말들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때로는 용돈도 주기도 하고 핸드폰비를 대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챙김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경계심을 풀었던 것 같아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목사가 중고등부 10대 여신도들에게 접근해서 몹쓸 짓을 했다, 이런 건데요. 내일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 네. 먼저 이게 그루밍,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걸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겁니까? 원래는 동물들의 그 털 손질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마치 그 어떤 반려동물의 털을 손질해주면서 그 반려동물과 뭐 친밀감을 느끼고 길들이는 그 과정이 이런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도 그대로 그래서 성적으로 길들이는 그런 과정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범죄와 결합될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런 양태의 성범죄를 가리키는 건데요. 네. 몇 단계로 이제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의 접근에 가장 좀 거부감이 적을 것 같은 그런 피해자를 골라요. 그런 다음에 신뢰를 쌓아가고요. 그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자는 굉장히 의존을 하게 돼요. 이 가해자에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변과의 차단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와도 소통을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민을 상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성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이제 점점 더 그거에 그냥 익숙해져 가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것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다. 결국은 성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걸 바로 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길들여가는 패턴이 있는 예. 거군요. 네, 그래서 진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기 좀 애매한 그렇죠.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조금 더 악질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이번 케이스는 물론 아직 뭐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이 교수님 이게 네.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얼굴을 가리긴 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나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5명이 있고요. 주장에 따르면 다른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까지 더하면은 2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무려 8년 동안입니다. 8년. 네, 2010년부터 뭐 작년까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는 그 당시 신분은 전도사였고 현재는 이제 목사로까지 이렇게 발전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 대상자들이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6명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이 피해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우연히 이제 이 가해자의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거기에 그 26명이 이렇게 다 목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그 교회 측에서는 그것은 이제 근거가 없다. 이렇게 그 반론을 내세운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5명은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다 개별적으로 연인 관계로 착각을 했지만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네, 나도 얘기를 들었네 이렇게 대해서 전형적인 이제 그루밍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입장으로서 목사께서 이제 폭로를 함께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행태도 상당히 그 동일한 것이죠. 연애 감정을 북돋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그 발각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 관한 신앙심에 호소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그 무너져서 되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님도 다 용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퍼지는 것을 이제 막으려 하는 이런 식으로 장기간 드러나고 있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상당히 십수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 측에서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유독 많이 일어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목사는 일단은 목사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각서까지 썼다고 하는데 또 한편 뒤로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거는 거
이거 하나의 또 패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상은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논리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조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폭로하게 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성폭력이 성립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교회 측 반론이 좀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그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그 성폭력의 기본 그 요건 자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야 성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다 원해서, 동의해서, 사랑해서 뭐 이런 형태다 보니까 위계나 위력 또는 폭행, 협박을 찾아볼 수가 상당히 없는 것이죠. 이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이기도 한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루밍 성범죄법을 따로 마련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궁박함을 이용을 해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13세라고 하는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가 나이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그 낮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16세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의 개정이 좀 시급하다. 이런 그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켜서 그 장기간에 걸쳐서 신뢰를 획득하고 결국은 이 아이를 고립시켜서 왜곡된 성적인 의식을 계속 행위하는, 즉 연쇄 성폭행범에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수법과 회유와 마지막 종결 부분에 너무 지능적이다. 그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일반 성폭행 못지않게 더 비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동의를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다 13살은 넘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사실은 이게 14세부터 16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이런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성범죄가 그렇습니까? 예, 통계를 보면 이제 11세에서 13세까지가 14.7%, 14세부터 16세 사이가 44.1%, 17세 이상이 26.5%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14세부터 16세 보통 중학생 정도의 그러네요. 나이인데 이 나이대 청소년들의 특징이 이제 보통은 굉장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시기. 그리고 사춘기가 막 시작돼요. 예,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돼서 근데 게다가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떠도는데 자기에게 금전적인 어떤 능력은 없는 시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인 남성들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빠져서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루밍 성범죄에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루밍법이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위원회 일단 통과를 해서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이제 지금 영국의 그 처벌례를 이제 그대로 따른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은 워낙 좀 사회 이슈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뭐 경찰 조사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두 분 이용혁 교수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